근데 20대에서 40대, 50대 정도 되면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시름이 이제 제 최고치에 가는 거지. 안 짠 데에서 짠 데로 옮겨가는 게 삼투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밖은 괜찮은데 안이 다 썩어 있는 거지. 이 시림은 이게 정말 오묘하거든요.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로서도 이게 왜 시릴까라는 치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이 시림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40대, 50대가 되면 무조건 이가 시리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60대, 70대 이 정도 되면 이 시림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히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시리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오히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만 6살에 첫 영구치가 나오고 그걸 평생 쓰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쓰면서 이 자체에 방어 기작이 생겨요. 점점 벽을 쳐서 그게 둔감화되면서 시린 증상이 떨어져요, 오히려. 근데 20대에서 40대, 50대 정도 되면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시림이 이제 제 최고치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최고치에 가는데 이게 왜 시리냐? 이 원인 분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썩으면 시려요. 당연한 거야. 왜냐면 썩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충치 유발균이 이를 조금씩 파먹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씩 파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바깥층의 범랑질부터 그 내부의 상아질층까지 조금씩 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점 없어지면은 내부의 신경관으로부터 그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시린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상아질층은 신경이랑 아주 미세한 관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랑질층이 일단 무너지고 상아질층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시림 증상은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충치 때문에 시리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랑 잇몸 사이에 이렇게 파이죠. 파이는 경우는 정말 많고 저도 파여 있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치경부 마모증이 왜 생기냐? 일반인은 당연한 거고 많은 치과 의사들이 이 양치를 막 가로로 막 세게 해가지고 이게 이를 이제 마모시킨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영향도 있지. 없을 수는 없어요. 영향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양치할 때 그 파이는 이랑 잇몸 사이 거기만 막 해요? 아무리 가로로 막 분노 양치질을 한다 한들 딴 데도 하잖아. 근데 왜 거기만 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치아의 그 범랑질층은 잇몸 위에 나와 있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뿌리 쪽으로 가면 그건 배각질이라는 층이에요. 그래서 범랑질이랑 배각질을 연결하는 그 선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부분이거든. 그 부분이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약한데 우리가 이제 평생 이제 이를 쓰잖아요. 많은 힘이 가해질 때 우리가 가루처럼 조금씩 깨져 나가서 거기가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쓰면서 거기가 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는 어디가 되게 집중적으로 파이고 어디는 안 파이고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 경우에 파인 이를 자세히 보면 교합을 봐야 돼. 이제 씹어보세요 하고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하면 그 파인 이가 아주 명확하게 너무나 강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치경부 마모증에 의해서 이제 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힘을 많이 받는 치아일수록 거기가 많이 이제 파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이기 전에 힘을 많이 받는 것 자체로도 이가 시릴 수 있어요. 경험해 봤을 텐데 치과를 갔어. 그래서 선생님 저 이가 너무 시려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봐. 안 썩었어. 파인 데도 없어. 이도 멀쩡해. 다 괜찮아. 근데 찬거만 되면 막 이래요. 이게 왜 시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치과의사로서는 보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데 시리다고 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세요.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어딘가에 금이 갔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합 문제예요. 너무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그 치아가. 아직 파이기 전이지만 치아로서는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가역적 치수염과 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걸 사실 TF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성 교합을 가진 그 치아.
이 치아가 너무 많이 힘을 받는 거지. 그러면은 이가 시려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이 치아가 많이 힘을 받는 부위를 살짝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덜 닿게 하고 나머지와 조화롭게 닿게 교합 조정을 해줘야 돼요. 외상성 교합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는데 시리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건 이제 좋은 기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계가 있냐면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신경치료 전용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의 부가적인 그 기능으로 시린이를 잡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쓰면 실제로 시려하는 그 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신경을 진정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가 멀쩡하고 이게 시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시려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들여놨으며 그것으로 이제 시린이 치료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이제 플라즈마를 언급했지만 시린이 치약도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치료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시린이 전용으로 약국에 있는 치약들 있죠. 그거 써보시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미비할지언정. 그 알갱이들이 이제 그 상아지 1층이나 그런 노출된 거를 좀 코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린이 치약은 일단 시린 증상이 생기고 힘들 때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그 치료 방법입니다. 소금 양치는 뭐 역사로 살펴보면 되게 오래됐겠죠. 뭐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소금으로 막 하시던 기억이 저도 아직도 나는데, 소금 양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여러분 염분이 엄청 농도가 세잖아요. 소금의 살균 효과 당연히 있고, 얘를 입안에 이렇게 그 잇몸이나 이런 데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삼투압 현상 아세요? 여기가 되게 짜요. 여기가 안 짜.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 안에 있다고 쳐요. 물 안에 있다고 치면 짜고 안 짜니까 여기 있는 물이, 안 짠 데 있는 물이 짠 데로 옮겨가야 균형이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짠 데로 옮겨가요. 안 짠 데에서 짠 데로 옮겨가는 게 삼투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법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소금을 넣었어. 그러면 우리 잇몸보다 소금이 훨씬 짜잖아요. 그럼 잇몸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부었던 것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붓기가 가라앉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 자체의 살균 현상도 있기 때문에 소금 양치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이 부었으면 부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 치과를 가셔야 된다는 거지. 부었으면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원인이든 간에 해결은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입안에 소금을 이렇게 쓰실 때 보통 되게 큰 거 쓰시지 않나? 이거 되게 막 투박하거든요. 이거를 막 이게 계속 이러면은 기스나요. 그럼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피해야지. 소금을 꼭 쓰실 거면 소금을 물에 타세요. 소금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었다거나 통증이 있을 때 소금을 해서 좀 가라앉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소금으로 가라앉히시되 치과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시린 거는 사실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이가 시린 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관리를 아무리 한다고 안 시린 게 아니라고. 관리를 아무리 해도 시릴 수 있어요.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치과 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릴 때 얼른 치과를 빨리 가셔서 어떤 원인인지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를 치료를 얼른 해야죠. 그게 사실은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리지도 않는데 시린 걸 예방하기 위해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린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뭐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냥 질긴 거 좀 피하고, 운동할 때 막 꽉 깨무시는 분은 마우스피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밤에 이갈이가 심하면은 뭐 나이트 가드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시린 걸 초반에 관리 못하면은 시간 흐를수록 뭐 증상이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지 않으면 더 악화되면은 사실 좋을 건 없겠죠.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 이가 썩으면요 막 시려요. 시큰하고 막 단 거 먹어도 막 시큰하고 막 아파. 근데 그거를 좀 둔한 분들은 버틴단 말이에요. 특히 그 이와 이 사이가 썩는 사이충치는 밖으로 볼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밖이 괜찮으니까 이 사이가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러면 계속 썩어요. 계속 안에는 계속 썩다가 나중에 뭔가 냄새가 너무 나거나 막 이상해가지고 치과에 가보면 이게 뿌리 부분이 왕창 썩은 거예요. 밖은 괜찮은데 안이 다 썩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그 시린 거를 참아서 생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진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버틸 수 있냐면 그 시기를 한번 지나면요 안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신경이 괴사가 된단 말이에요. 신경이 괴사가 되면 안 아파요.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막 고름이 잡히고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릴 때 치과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리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로 가는 건 절대 아니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케이스처럼 썩어서 그렇다면 점점 더 이를 키우는 게 됩니다. 썩어서 그런 건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